혹시 밤에 자다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깨본 적 있으세요? 뭘 해도 잘 낫지 않고 계속되는 그 통증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지긋지긋한 통증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 퍼즐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밤마다 어깨를 누가 콕콕 쑤시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깨고 병원이다, 한의원이다 좋다는 건 정말 다 해봤는데 그때뿐이고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왜 어깨 통증은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 혹시 내 얘기 같다 하시는 건들 많으시죠? 그냥 티셔츠 하나 입는 것도 끙끙 앓게 되고 아픈 쪽으로는 아예 돌아눕지도 못해서 밤새 뒤척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일상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는요, 어깨 통증의 원인이 딱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일종의 연쇄작용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어깨 속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건 마치 좁은 골목길에 점액낭염, 건염, 충돌증후군, 석회 같은 차들이 막 뒤엉켜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이 모든 염증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이게 바로 극심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는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어깨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십견을 그냥 근육이 좀 뭉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던 주머니, 즉 관절낭이라는 조직이 염증 때문에 두꺼워지고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젖은 옷이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붙는 것처럼 관절이 말 그대로 얼어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이 고통의 터널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길다는 사실이에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픈 염증기를 지나서 팔이 마치 돌처럼 굳어버리는 동결기, 그리고 아주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짧아도 1년, 길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끈질긴 싸움이죠.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6%. 이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십견 환자 100명 중에 6명은 무려 7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아니 도대체 왜 어깨 통증이 이렇게까지 오래가는 걸까? 이건 어쩌면 문제가 어깨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심해지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문제는 어깨 그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시스템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깨는요,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등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만성염증,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계가 거꾸로 우리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 햇빛을 충분히 보지 못해서 생기는 비타민 D 부족, 그리고 당뇨나 갑상선 문제 같은 기저질환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깨 통증이라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심지어 이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잘 낫지 않는 오십견이 다른 더 심각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오십견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깨 통증을 그냥 어깨만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하게 얽힌 퍼즐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해결책도 당연히 통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단계 회복 전략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4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염증이라는 불을 끄고
둘째,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꽉 채워주고, 셋째, 몸속에 쌓인 쓰레기를 싹 치우고, 마지막으로 틀어진 구조를 바로잡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여야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기동. 염증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음식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설탕이나 가공식품처럼 염증에 기름을 붓는 음식은 멀리하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신선한 채소처럼 염증을 꺼주는 소방수 같은 음식을 식탁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채워 넣는 게 두 번째 기동, 즉 영양 교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몸속의 쓰레기를 버리는 세포 청소입니다. 우리 몸에는 정말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자가포식이라는 재활용 시스템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세 번, 16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해주면 이 시스템이 딱 켜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낡고 병든 세포들, 소위 좀비 세포들을 스스로 싹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몸을 대청소하는 거죠. 자, 이제 몸속 환경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야죠. 바로 움직임입니다. 이제 망가진 움직임의 패턴을 바로잡아서 어깨 건강의 기초를 다시 세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어깨 통증의 핵심은 어깨 관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움직임의 뿌리가 되는 견갑골, 바로 우리 날개뼈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비율인데요. 우리가 팔을 3도 들어 올릴 때 어깨 관절이 2도 움직이면 날개뼈가 1도 따라 움직여줘야 해요. 이게 2대1의 환상적인 리듬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날개뼈가 꽁꽁 굳어서 안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어깨 관절로 쏠리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막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뿌리를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굳어있는 날개뼈를 시계처럼 부드럽게 돌려주면서 풀어주고, 어깨를 망가뜨리는 거북목 자세를 턱을 당겨서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해진 어깨 뒤쪽 근육을 강화해주는 것. 이 세 가지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만 그 위에 건강한 어깨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보통 가슴 근육처럼 어깨를 안으로 말리게 하는 근육은 엄청나게 강해요. 맨날 쓰니까요. 근데 등 쪽에서 어깨를 쫙 펴주는 근육은 너무 약한 거죠. 이 안으로 당기는 힘과 바깥으로 여는 힘의 균형이 최소한 63%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어깨는 계속 앞으로 말려 들어가고 그 좁아진 공간 안에서 힘줄이 끼고 염증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과연 이게 그냥 어깨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몸 전체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이 통증의 퍼즐을 푸는 여정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몸이 하는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